근처에 북한도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마지막으로 오수정 기자가 5분 전해드립니다. 스트레칭 가겠습니다. 국정원은 지난 1970년대부터 50여 년간 북한 체제를 고발하는 내용의 대북 심리전 방송을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달 중순 방송을 마지막으로 국정원은 대북 방송을 순차적으로 중단했습니다. 지난해 초 북한의 적대적 두국가 선언 이후 대남 방송 송출을 선제적으로 중단한 것에 대한 조치입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국정원이 대북 방송을 중단했다는 국내 언론 보도가 공식적으로 나온 지 3시간여 만에 북한이 내보냈던 10개의 방해 전파 주파수 송출이 중단됐습니다. 이 관계자는 예상치 못했던 북한의 상응 조치라며 상대도 우리를 예민하게 주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현재는 남측과 방을 쌓고 있지만 언젠가는 대화에 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정부가 보내는 유화 조치에 북한 또한 반응을 이어오는 가운데 남북 대화라는 실제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CBS 뉴스 오수정입니다. 도정한 갑질 논란으로 자진 사퇴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당이 국회의원직도 사퇴해야 한다며 윤핵위 제소에 나서자 여당은 송원석 비상대책위원장의 과거 당직자 폭행 사건을 꺼내들며 반격했습니다. 이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7, 8, 갑질 논란에 스스로 물러난 강선우 전 여가장관 후보자의 사퇴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도 자진 사퇴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라며 강 전 후보자의 의원직 사퇴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당초 대통령실이 임명할 당해를 것으로 예측된 강 전 후보자가 막상 자진 사퇴하고 나자 이제는 보좌관 갑질의 위법성에 초점을 맞추는 모양새입니다. 송원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입니다. 또한 갑질 및 위법 보복이 제기된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는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면서 윤리위원회에 제소하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며 송 비대위원장의 과거 당직자 폭행 사건을 소환했습니다. 지난 2021년 4.7 재보궐선거 당시 송 위원장이 개표 상황실에서 자신의 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당직자 정강이를 걷어찬 일을 거론한 겁니다. 당시 탈당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은 송 위원장을 겨냥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있느냐고 반문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문금주 원내 대변인입니다. 염치가 없는 것도 정도가 있습니다. 당내 징계가 무관하자 은근슬쩍 4개월 만에 복당했던 장본인이 송원석 비대위원장입니다. 한편 민주당 보수진 협의회는 당내 보수진의 부당 사후 사례와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지도부의 전달을 관심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BS 뉴스 이은지입니다. 인천 송도에서 60대 남성이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하고 서재 폭탄까지 설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제 총기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튜브에 사제 총기 관련 키워드를 검색해보니 해외 유튜버가 나무 판자 쇠파이프 등을 사용해 총과 총알을 만드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천천히 보여줍니다. 이건 스팀이고 총을 활용을 할 겁니다. 이것은 총열입니다. 3D 프린터로 총기를 만들어 성능을 보여주거나 사제 폭탄을 만드는 영상과 게시물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최근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60대 피의자는 한동안 외모와 별다른 교류가 없었고 유튜브에서 총기 제작 방법을 배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불법 무기 자진 신고 기간을 늘리고 집중 단속도 하기로 했지만 나무와 쇠구슬 등 일상의 흔한 재료로 만드는 사제 총기를 실질적으로 단속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또 해외에서 제작된 게시물은 규제하기 어렵고 장난감이나 실험의 일환으로 제작되는 총기 관련 게시물까지 모두 일괄적으로 차단하기 애매한 측면도 있습니다. 어깨 돌리기 하나, 둘, 셋, 넷, 그 핵심 원인은 유튜브 7, 8. 이 사람의 행동 자체가 원인인 거죠. 따라서 왜 우리 사회